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연준의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죠. 페더럴 리저브, 우리가 보통 이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자, 연준의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오늘 수요일 5월 3일 2시에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제 5월 2일 그리고 오늘 5월 3일 이틀에 걸쳐서 FOMC 미팅이 개최가 됐고요. 자, 오늘 마무리가 되고 나서 드디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정확한 시간은 제가 지지난 방송이었죠. 카탈리스트 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때마침 질문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대바리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오늘도 미주님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합니다. 시킹알파에서 카탈리스트 와치는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나요? 라는 짧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 가시면 가장 위쪽에 왼쪽 편을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1.08%, S&P 500이 1.16%, 나스닥이 1.08%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오일 가격, 금 가격,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떤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자, 원자재 가격도 표시가 됩니다. 가솔린, 그리고 옥수수 가격, 구리 가격, 여러 가지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퓨처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선물 지수죠.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선물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채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요. 레이티스트 뉴스라고 써 있죠. 따라서 가장 최근에 보고된 뉴스가 여기 잠시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 기사가 계속해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왼쪽 편에는 트렌딩 애널리시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트렌딩 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킹알파의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있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애널리시스니까 지금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올리는 분석 기사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기사들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트렌딩 뉴스는 현재 발표되고 있는 뉴스 중에서 어떤 기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클릭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대바리님께서 문의하신 카탈리스트 와치 같은 경우는요. 트렌딩 뉴스에 토요일 날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셨거나 아니면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에 과거의 뉴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검색창이 있잖아요. 검색창 오셔서 카탈리스트 와치를 찍으시면 됩니다. 카탈리스트 와치 찍으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카탈리스트 와치가 쭉 뜨게 되는데요. 자, 4월 28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공유드렸던 카탈리스트 와치가 여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수요일 뉴스가 나와 있겠죠. 자, 수요일 5월 3일을 보시면요. 자, 퀄컴, CVS 헬스, 그리고 크라프트 하인즈가 어닝을 발표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시에 이제 FOMC 미팅이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기준금리의 상승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2시 반이 더 중요하죠. 자, 연준의 체어맨,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어떠한 언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자,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향후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한 느낌을 풍기게 되면요.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그 정반대의 언급을 해주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CME 페드 와치 툴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제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기준금리 상승분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11시간 3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5월 3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요 10.7%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반면 거의 90%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0.25% 정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를 했죠.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42.8% 정도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1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오늘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다음부터 FOMC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승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드렸던 헤드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잠시 공유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초반에 제가 챗 GPT 때문에 38% 폭락한 종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드렸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체그였습니다. 체그라는 기업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과외 웹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제 체그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서는 무려 48%나 주가가 폭락해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제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EO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 CNBC 인터뷰에 응한 것 같습니다. 자, CNBC와의 인터뷰에 등장한 체그의 CEO 댄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기를, 일단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 없다,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자,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체그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요, 이제 어닝콜에 등장한 CEO가 챗GPT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자, 우리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 성장 추세가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객의 숫자가 성장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지나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챗GPT나 아니면 구글의 바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요, 정보의 정확성에 관련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챗GPT 그리고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바드 같은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이요, 교육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체그라는 온라인 교육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정도로 챗GPT가 교육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위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봐도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어제 체그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것은 지나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을 통해서요, 매년 CNBC가 개최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 경진대회 CNBC 스톡 드라프트 픽에 등장하는 2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으로 1년간 가장 양호한 주가의 수익을 보일 수 있는 두 종목을 선택해서 좀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그 부탁에 응해 주셨습니다. 조현철님께서는 엔비디아, 테슬라를 선정해 주셨고요. 김영권님 님께서는 UiPath, 팔란티어를 선정하셨습니다. 한미선님께서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AMD를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분께서는 테슬라, 팔란티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사랑해주님께서는 룰루레몬 그리고 우버를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윤임순님께서는 엔비디아, 구글을 더 사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님께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셨고요. 자, MS님께서는 메타 그리고 애플을 선정하셨네요. 자, 선사초우님께서는 한 종목입니다. 팔란티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정원님께서는 우버와 쿠팡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스페이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TLT를 선정하셨습니다. TLT는요,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선정하신 것 같고요. 원자재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황현정님께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를 꼽으셨고요. 자, JB1님께서는 엔비디아와 우버가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하고 살지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베팅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김선희님께서는 테슬라 한 종목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특정 종목이 자주 등장하죠.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이제 우버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요. 때마침 어제 우버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아침 7시에 이제 우버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려 11.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됐겠구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08.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순이익은 적자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8.8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7.5%를 찍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9천만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성장률은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33%를 찍었을 것이다. 굉장히 양호한 성장률을 보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부킹입니다. 그로스 부킹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우버죠. 자, 그로스 부킹은 19%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22%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모빌리티 딜리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비즈니스죠. 모빌리티는 차량 공유 서비스, 딜리버리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두 부분 모두 에비타 마진이 올타임 쿼털리 하이를 찍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좋은 마진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캐시플로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고요. 두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프리 캐시플로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자, 캐시가 이제 매출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온 현금 중에서 이제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현금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카펙스라는 그런 또 다른 자금이 있죠. 이 카펙스까지 투자하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현금을 프리 캐시플로우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606 밀리언을 찍었고요.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549 밀리언을 찍었는데 549 밀리언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역대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 흐름이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 우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비타입니다. 자, 에비타 수익이 761 밀리언을 찍었는데요. 593 밀리언이나 작년 대비 증가했다.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 작년 대비해서 수익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진으로 따져보면요. 전체 그로스 부킹에서 2.4%를 에비타로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0.6%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에비타 마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먼슬리 액티브 플랫폼 컨슈머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현재 1억 3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13% 정도 사용자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립입니다. 투립이라는 것은 이제 트랜잭션, 거래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직접 운전자가 몰고 가잖아요. 따라서 출입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대비 출입의 수는 24% 증가했다. 거래건 수가 23%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3%의 증가는 모빌리티 그리고 딜리버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2023년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경영진에서 기대하기로는 그로스 부킹이 33빌리언에서 34빌리언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요, 33.07빌리언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요, 그로스 부킹은 1빌리언 정도를 초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예상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다음은 에비타 수익입니다. 에비타 수익을 다음 분기에는 800밀리언에서 850밀리언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인 757.7밀리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7.5%가 성장을 했고요. 에비타 마진이 최고 기록을 찍었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우버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버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만 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우버의 어닝콜에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전달이 됐거든요. 바로 우버의 광고 비즈니스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죠. 자, 우버의 탑 이그제큐티브 CEO를 얘기합니다. CEO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광고가 아마도 지금 굉장히 관가되고 있는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광고 시장이 지금 우버 입장에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버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의 숫자가 무려 7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34만 5천 개의 비즈니스 사업주들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우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진행된 Q&A 섹션 어닝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는 쪽은 어디냐면요. 차량 공유 서비스 쪽에 저니 애드라는 게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광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저니 애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높은 CPM을 가지고 있다. CPM이라는 것은요. 광고가 1000번 노출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광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고 광고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버의 CEO인 코슬로우 샤이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첨언했는데요. 자,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첨가할 것이다. 자, 어떠한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냐? 자동차 위에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광고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버로서는 이제 운전자를 계속해서 리텐션할 필요가 있죠. 빠져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운전자와 함께 성장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버의 입장인데요. 자, 이번에 자동차 위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매주 $100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적어도 $400에서 $500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버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운전자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CEO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등장했던 저니 애드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저니 애드는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우버의 앱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할 때 그 과정에 등장하는 광고를 얘기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폰서드 리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위 노출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레스토랑 입장에서 배달 앱에 들어가 있는 우버 이츠 안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홈페이지 빌보드입니다. 홈페이지 빌보드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모션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광고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스토어프런트 애드인데요. 스토어프런트 애드는 뭐냐면 다른 비즈니스 업체 안에 광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 앱 안에는요. 상당히 많은 그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슈퍼마켓 앱 안에 그들의 제품을 광고하는 이러한 방식이 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인 메뉴 애드도 가능한데요. 이건 뭐냐면 특정 메뉴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제품이 출시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진이 높은 이러한 메뉴를 특정적으로 선정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 체크아웃 애드는 이제 결제가 진행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에 광고가 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폰서드 이메일은요. 계속해서 이제 우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0% 할인, 뭐 하나 사면 하나 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우버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받아보는데요. 상당히 혜택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5%, 10% 이런 할인이 아니라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크 메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활발한 스폰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탑 애드가 여기 등장을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우버의 차량 위에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드라이버와 공유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우버의 드라이브 수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지금 길 위를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동차 위에 광고가 붙게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광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애정하는 우버 주식에 대한 어닝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AMD로 넘어갑니다. AMD 역시도 어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지금 6.47%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60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4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은 5.35 빌리언을 찍었는데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9.2%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PC 시장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4천만 달러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는 지금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초과 달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자,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AMD의 경영진은 5.3 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300 밀리언 정도는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5.52 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죠. 자, 그리고 AMD가 기대하기로 논갭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죠. 총이익 마진이 50% 정도를 찍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50.4%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도 그렇고 지금 마진 역시도 제 예상치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총이익 마진이 50%를 찍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과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프로피터빌리티 들어오셔서 가장 위에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있잖아요. 자, 지난 과거 5년의 평균을 보시면 43.99%에 머물렀던 것이 총이익 마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과거 1년 동안은 51.06%로 올라갔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AMD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했구나.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좋은 마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AMD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 2분기에는 이 51.06에서 50% 정도로 소폭으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AMD 어닝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CEO 리사 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믹스 세일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뒤섞여 있다.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어닝콜에서 AMD의 CEO인 리사 수가 얘기하기를요, 아직까지 AMD는 데이터 센터 쪽의 이슈와 지금 딜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쪽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장 커다란 고객사들이 아직까지 인벤토리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예년만큼 계속해서 주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을 보시면요, 1.3 빌리언을 찍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플랫이다. 따라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AMD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임을 감안할 때 데이터 센터가 살아나야 다시 AMD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게이밍입니다. 게임 쪽의 레비뉴는 1.8이니까 AMD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안겨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9%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게임 쪽은 아직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다음은 클라이언트 레비뉴입니다. 클라이언트 레비뉴가 바로 PC 시장이거든요. PC 시장은 지금 739 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 대비 무려 65%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노트북이나 PC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AMD 쪽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63%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하면서 1.6 빌리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리사수에 따르면요, AMD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성장을 가속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인공지능이 있다. 앞으로 AMD의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AI, 인공지능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좀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장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MD는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의 어닝 결과입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65%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1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36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3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적자 기업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매출은 38.9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17.3%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4.52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지금 매출의 규모를 봤을 때 38.9 밀리언은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기사에 들어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퍼시픽 바이오의 순손실이 작년 대비 8% 오히려 더 커졌다. 따라서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도 맞추지 못한 거고요. 자, 그만큼 퍼시픽 바이오의 비용이 증가했겠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영업 비용이 11% 증가하면서 현재 영업 비용이 101 밀리언을 찍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 비해서 지금 영업 비용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1분기 3개월 동안 퍼시픽 바이오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레비오 시스템을 32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죠. 자, 마지막을 보시면 퍼시픽 바이오가 보유한 현금의 보유량이 나와 있는데요. 3개월 전에 비교했을 때 13% 증가하면서 874.9 밀리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퍼시픽 바이오의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1년 동안 65% 증가했죠. YTD로 42.32%, 6개월 기준으로 40%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팅 서머리도 괜찮죠.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바이 의견 4.0을 주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3.75를 부여하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퀀트스코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점수는 5점 만점에 4.86을 받으면서 강력 매수를 받는 기업이 퍼시픽 바이오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수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리스크 부분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요. 밑에 보시면 리스크가 나오죠. 자, 퍼시픽 바이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자,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을 보면 11.85%가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24개월 베타 지수를 보시면 3.132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10% 상승하면 30%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10% 하락하면 역으로 30% 정도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주식이 바로 퍼시픽 바이오다.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부분은요. 알트만 제스코어가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갑자기 이 기업이 부도가 나도 굉장히 이상할 것이 없다. 그만큼 재무 구조가 그렇게 튼튼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발란시트를 보시면 현재 캐시 보유량이 800으로 늘어났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데투 에퀴티를 보시면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은 기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돈이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요. 빌린 돈은 168만 원이다. 자, 따라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고 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무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스타벅스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이라 어닝 결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 역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74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9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은 8.7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4.5%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70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어닝 결과는 굉장히 양호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2분기에 컴패러블 스토어 세일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작년에도 있었던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향상했는가 같은 매장의 매출 상승치를 보는 건데요. 자, 지금 글로벌리 11% 올라갔다. 전 세계적으로는 11%, 그리고 북미만 따로 띄어서 보면 12%, 나머지 지역에서는 7%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2분기에 액티브 US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30.8 밀리언으로 늘어났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 15% 정도 멤버의 수가 올라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새롭게 오픈한 매장의 숫자를 살펴볼 텐데요. 무려 464개의 새로운 스토어가 오픈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464개면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는요.
문을 닫은 매장의 수를 합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새롭게 오픈한 숫자는 464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64개가 3개월 만에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36,634개의 매장을 갖게 된 것이 스타벅스다. 자, 그리고 그 중에 51%는요, 스타벅스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어닝 결과는 리벤트라는 리튬 관련 기업인데요. 자, 리벤트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작년 대비 매출이 77%나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자, 그리고 1분기의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는 53.2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114.8 밀리언을 찍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현저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레비뉴가 1.025에서 1.125를 찍을 것이다. 지난 분기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1빌리언에서 1.1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부터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조정이 드디어 끝나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튬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것이 리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포드 어닝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1분기의 논갭 EPS는 0.63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9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죠. 자, 그리고 오토모티브 레비뉴, 즉 자동차를 판매해서 만들어낸 매출 같은 경우는 39.09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21.7%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 1.67 빌리언이 더 나왔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매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매출까지 다 합치면요. 작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41.5 빌리언을 찍은 것이 포드의 매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포드의 시가총액이 48.24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단 한 분기 동안 만든 매출이 41.5인데 시가총액이 48.24 빌리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낮은 PS 레이쇼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포드라는 기업은요. 지금 매출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포드가 과연 어떠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투자의 키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포드 같은 경우는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총이익 마진이 10.89%에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넷인컴 마진은 마이너스 1.25%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넷인컴 마진이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미래에 어떠한 추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포드의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가 여러 국가에서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의 웹사이트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 가장 커다란 시장인 미국 쪽에서 모델 Y, 모델 3의 베이스 모델의 가격을 $250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커다란 시장인 중국에서 역시도 2,000위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화로 $289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를 보시면요. 모델 3, 모델 Y의 가격을 $300 정도, 따라서 미국 달러로는 $222 정도 올린 셈이 되고요. 자, 일본에서 역시도 37,000yen 정도, 따라서 미화로는 $269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어닝콜에서 해준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자, 볼륨을 위해서는, 판매량을 위해서는 마진을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생산 대수랑 배달
배달 대수, 따라서 판매 대수랑 생산 대수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요,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고랑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쌓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격을 내려서 재고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판매대 그리고 생산 대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을 테슬라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에요. 아주 오래간만에 새로운 영상 하나가 게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도 많은 방문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보다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모아서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